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따라 얼굴이 부었네 하고 가볍게 넘긴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어젯밤에 짠 걸 먹어서 그래, 잠을 덜 자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아침에 나타나는 얼굴 붓기는 단순한 피로나 수면 자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을 중심으로 순환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며 온몸으로 피를 밀어내고 다시 받아들이는 일을 반복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심장이 피로해지면 이 펌프 작용이 약해지고 피가 제때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 피부와 근육 사이에 고이면서 얼굴이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하필 얼굴부터 붓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 중 하나이지만 밤새 누워있는 동안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 쪽 부종은 서 있을 때 심해지지만 심장 기능이 약해져 혈류순환이 막힌 경우엔 오히려 얼굴 쪽에 먼저 붓기가 나타납니다. 특히 눈 밑이나 볼 주변이 퉁퉁해지는 것은 심장과 신장의 순환이 동시에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점심쯤 돼야 빠져요.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 그는 심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밤새 몸의 혈류가 정체되어 얼굴에 수분이 고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저녁 18시 이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며 하루 20분의 걷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2달 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숨찬 증상도 줄었습니다. 붓기는 몸이 보내는 시각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대, 같은 부위에서 반복되는 부종이라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순환계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심장이 피를 제때 밀어내지 못한다는 몸의 솔직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얼굴 붓기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의 부담이 커질수록 신장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그 결과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은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 나트륨 농도까지 높아지면서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 심부전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런 얼굴 붓기 단계에서 조기에 알아차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수분, 염분, 수면, 리듬을 조절하면 얼굴의 붓기뿐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당신의 심장을 보여줍니다. 붓는다면 피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차렸다면 이미 절반은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얼굴 붓기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이 막힌 첫 번째 경고, 신호라는 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붓기는 단순히 수분이 고여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내부 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즉, 혈관 안에서 흐르던 피가 제자리를 잃고 세포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피로가 아니라 혈류 정체, 그리고 심장의 약화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순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피를 밀어내고 신장은 피를 걸러내며 혈관은 산소와 영양을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합니다. 이 세 시스템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피는 제 길을 잃고 정체되기 시작하죠. 그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부종,
그 중에서도 얼굴 붓기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얼굴이 붓는 이유는 밤새 누워있는 동안 심장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다리로 내려가지 않고 상체, 특히 얼굴과 눈가 쪽에 머물러 있게 되죠. 심장이 충분히 피를 밀어내지 못하면 혈류 속 수분이 세포 조직으로 새어나가고 그게 바로 아침에 얼굴이 퉁퉁해지는 이유입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아침마다 눈 밑이 퉁퉁해요. 화장도 안 먹고 오후가 돼야 좀 빠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압과 신장 수치는 정상 범위였지만 심장 초음파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 심근 수축력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심장이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 밤새 상체 쪽에 혈류가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식단에서 국물과 짠 반찬을 줄이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10분 조격을 실천했습니다. 3주 후 아침 붓기가 80% 이상 사라졌습니다. 얼굴 붓기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순환의 문제에 있습니다.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지면 피가 천천히 돌고 혈관의 압력이 불안정해지면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가 부종이 생깁니다. 이건 피부의 문제도 미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심장이 지금 벅차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또한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힘이 약해지면 체내 나트륨이 쌓이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역시 혈류 정체를 더 심하게 만들죠. 결국 심장과 신장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며 부종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얼굴, 특히 눈 밑의 부종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단계를 심신장연계 이상, 카디오레날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이 피를 걸러내지 못하고 신장이 약해지면 피가 탁해져 심장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 얼굴의 붓기는 그 복잡한 고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초기의 시각적 경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붓기는 거울 속 경고등입니다. 그 불빛을 끄려면 화장품이 아니라 몸속 순환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심장 이상이 얼굴부터 신호를 보내는지, 즉 얼굴 부종이 심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야 하지 않나요? 왜 얼굴부터 붓는 거죠?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장의 문제는 때로 가장 멀고 가장 조용한 부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얼굴 부종입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수천 번 피를 밀어내며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피는 순환 속도를 잃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부위, 즉 머리와 얼굴 쪽에 먼저 정체가 생깁니다. 심장은 온몸의 순환을 원형 고리처럼 돌게 하지만 이 고리가 한쪽에서 느려지면 다른 쪽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심장은 중력의 도움 없이 순수한 근력으로 피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상체 부위인 얼굴, 목, 눈 주위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심장성 얼굴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한 73세 남성 환자분은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하고 눈이 잘 안 떠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즉, 피가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고리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저염식 식단과 수분 조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2달 후
얼굴 붓기뿐 아니라 숨참 증상도 줄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피 속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 피부 및 조직에 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은 혈관이 촘촘하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얼굴, 특히 눈 밑의 부종 형태를 유심히 봅니다. 눈 밑이 퉁퉁 부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피를 제때 돌려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얼굴 부종은 심장 압력 상승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심장이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은 위쪽 방향으로 전달되어 얼굴과 목 쪽 정맥이 팽창합니다. 그 결과 눈 밑이나 볼, 입술 주변이 부어오르죠. 이건 단순히 보기 싫은 변화가 아니라 심장의 피로가 얼굴에 드러난 것입니다. 심장의 이상은 종종 피부로 먼저 표현됩니다. 얼굴이 자주 붓거나 입술이 푸르스름해지거나 피부색이 창백해지는 것도 모두 순환 저하의 징후입니다. 그만큼 얼굴은 몸속 혈류의 거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볼 때 주름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얼굴색과 붓기입니다. 그건 심장이 보내는 메시지니까요. 심장은 말이 없지만 몸은 늘 심장을 대신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얼굴로 보여주는 이유는 심장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얼굴 붓기를 통해 심장 부종과 신장 부종을 구별하는 방법, 즉 붓는 시간대와 부위로 질환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붓는 걸 단순히 염분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붓는 시간대와 부위를 보면 그 원인이 심장 문제인지 신장 문제인지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붓기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붓느냐에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오후에는 빠진다면 대부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밤새 신장이 체내 수분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서 피 속의 수분이 얼굴 쪽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아침 세안할 때 눈 밑이 퉁퉁하고 오후가 되면 점차 붓기가 빠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반대로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될수록 다리가 붓고 자기 전에는 발목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심장성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 피를 아래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그 결과 중력 방향으로 혈액이 정체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아침보다 저녁에 부종이 심해지고 다리나 발목, 심한 경우 발등까지 붓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아침에도 붓고 오후에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피를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고 신장은 피 속의 수분을 걸러내지 못해 체내에 수분이 쌓이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엔 눈이 부어있고 저녁엔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부어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의 이완 기능 저하와 경미한 신장 기능 감소가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가 제때 순환하지 못해 상체 하체 모두에 부종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염식과 함께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아침 얼굴 붓기와 저녁 다리 붓기가 모두 줄었습니다. 붓기 부위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눈 밑볼 입술 주변 붓기, 심장성 또는 신장성, 부종 가능성 높은 발목 종아리 붓기, 심장성 부종 가능성 높은 손가락 붓기, 전신 부종, 염분 과다, 신장 이상, 가능성,
특히 눈 밑이 부으면서 입술이 두꺼워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심장 순환이 이미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기 관리만 해도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붓기 패턴을 무시하면 그 다음 단계는 호흡 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 폐에 혈류가 몰려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성 부종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아침에 붓는다면, 신장을, 다리가 저녁에 붓는다면 심장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두 곳이 모두 붓는다면 지금 바로 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붓는 시간과 부위의 그 작은 변화들이 이미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바이오 시그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붓기를 자주 겪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 즉 얼굴과 눈 밑이 붓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아침마다 얼굴이나 눈 밑이 붓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순환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들은 수년 동안 서서히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얼굴로 그 부담이 드러나는 것이죠. 1년분이 많은 식사, 한국인의 부종 원인 1위는 바로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국, 찌개, 젓갈, 김치 등 짠 음식을 매일 섭취하면 피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더 붙잡아둡니다. 그 결과 피가 탁해지고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가 얼굴과 눈 밑이 붓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 라면이나 국물 요리를 먹는 습관은 심장과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자는 동안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아침에 거울 속 자신이 낯설 만큼 퉁퉁 부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수면과 늦은 취침밤 11시 이후 잠드는 습관은 심장 박동 리듬과 자율신경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수면 중 신장은 피를 걸러내야 하는데 늦게 자면 신장의 역과 리듬이 늦어져 체내 수분이 밤새 정체됩니다. 그 결과 눈과 광대 부위가 무겁고 흐리멍덩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늦게 잠들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피부와 심장이 모두 회복되지 못합니다. 삶움직임 부족,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생활은 순환 장애를 가장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을 위로 밀어올릴 힘이 없어 심장이 혼자 모든 순환 부담을 떠안게 되죠. 특히 노년층에게서 얼굴 붓기와 함께 다리 부종저림이 동반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순환은 크게 개선됩니다. 심장은 근육의 도움을 받아야만 피를 제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수분 섭취 부족 혹은 불균형 많은 분들이 얼굴이 붓는 걸 걱정해 물을 적게 마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진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붓기가 더 심해집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하루 6, 8잔을 나눠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신장을 깨워 순환을 도와줍니다. 고개를 숙이는 습관과 잘못된 수면 자세,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 정맥의 혈류를 방해합니다. 또한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목과 얼굴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아침에 눈 밑이 퉁퉁 붓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적정 베개 높이는 주먹 1개 높이, 즉
7벨8인치메이트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과 폐 부담을 줄이고 얼굴 한쪽으로 수분이 몰리는 현상도 완화시켜줍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을 지치게 합니다. 그 피로가 어느 순간 얼굴로, 눈 밑으로, 그리고 결국 몸 전체의 부종과 피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 속의 붓기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얼굴도, 심장도, 순환도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얼굴 붓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어떻게 신부전 촉이 신호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 붓는 현상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서는 훨씬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작은 증상들을 놓치면 그건 단순 부종이 아니라 신부전, heart failure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쉽게 피로해진다. 심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심장은 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폐에 정체되면 폐포, 뇌의 공기 주머니 안에 수분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 교환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시장까지 걸어갔는데 요즘은 100밀만 걸어도 숨이 차요. 검사 결과 그녀는 신부전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심장이 혈류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자 그 부담이 폐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목 종아리 붓기가 심해진다.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지면 혈류가 아래쪽으로 흐를수록 더 정체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하체는 혈액이 돌아오지 못해 발목이나 종아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때 특징은 손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천천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함요부종, 피팅 에데마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약해져 피가 정체되면 정맥 압력이 상승하고 그 압력은 다시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결국 신장은 소변량을 줄이며 체내 수분을 잡아두고 그 결과 부종은 더욱 심해집니다. 삼체중이 며칠 사이에 이후 3kg 늘어난다 많은 분들이 체중 증가를 단순히 식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면 그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부전 환자에게 최근 체중이 늘었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문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진단 기준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몸은 신호를 보내죠. 지금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 새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기침이 난다.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폐로 돌아가는 혈류가 늘어나 폐압이 높아집니다. 이때 누운 자세로 잠을 자면 혈액이 폐 쪽으로 몰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기침이 납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심장이 과부에 걸렸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손발이 차고 피부색이 창백해진다. 심장이 약해지면 말초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피부와 손끝, 발끝으로 피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니 항상 손발이 차갑고 얼굴색이 하얗게 변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서 이 증상은 자주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빈혈이 아니라 심장이 더 이상 혈류를 충분히 보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신호는 각각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인으로 연결됩니다. 심장의 순환 저하입니다. 얼굴 붓기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호흡 곤란과 부종, 체중 증가로 이어질 때 그건 이미 신부전의 문턱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늘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붓고, 그 다음 숨이 차고, 마지막엔 피가 무거워집니다. 그 순서를 알면 병보다 먼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지금 얼굴이 붓는다면 그건 아직 몸이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면 심장은 다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얼굴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큰 위기를 맞았던 한 남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신부전이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요. 점심쯤 돼야 빠지는데 요즘은 오후까지 계속 부어있네요.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 말 속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낮에도 가라앉지 않던 어느 날 그는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가다 몇 걸음 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출률 EF은 정상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피에는 이미 약간의 수분 정체, 표혈가 보였습니다. 즉, 그의 심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얼굴이 붓는 건 피가 돌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오셨다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붓기 시작했을 때 그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는 걸요. 이번 후 그는 식단을 바꾸고 하루 2번의 짧은 산책과 복식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3개월이 지나자 아침 얼굴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숨참 증상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봐도 예전 그 붓기가 없어요. 얼굴이 맑아지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 사례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심장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통증이 아니라 부종으로 나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신부전은 한순간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작은 붓기와 피로, 숨참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걸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남성의 얼굴 붓기는 심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낸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거울을 보고 병원에 갔더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며 하루 10분의 복식 호흡으로 심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에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얼굴 붓기 없으면 아직 괜찮은 거죠?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럼요. 얼굴이 깨끗하면 심장도 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환자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몸은 늘 말을 합니다. 다만 그 말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얼굴의 붓기는 그 조용한 신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부종이 단순한 수분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장기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는지, 즉 부종의 생리학적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붓는 건
물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부종은 물의 양보다 피의 흐름이 멈췄다는 것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얼굴이 붓는다는 건 단순히 수분이 고인 게 아니라 몸속 혈류가 정체되어 순환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장이 약해지거나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피는 더 이상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관 안압력이 높아지고 혈류 속 수분이 모세혈관 벽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가며 피부 및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얼굴이나 다리에 눈에 띄는 부종이 생기는 것이죠. 즉, 부종은 심장이 밀어내지 못한 피의 부산물입니다. 그냥 물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니라 피가 막혀서 생긴 결과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면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 압력이 혈관 벽을 밀어내며 수분이 조직으로 스며듭니다. 특히 얼굴과 눈 밑은 피부가 얇고 모세혈관이 촘촘해 조그만 압력 변화에도 금방 부어오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아요. 이건 바로 함요부종과의 피팅 에데마입니다. 혈관 밖으로 새어나간 수분이 피부 밑에 머물러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녀는 검사에서 심장의 수축력, 저하와 정맥 압력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용히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부종을 볼 때 단순히 수분의 양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물이 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은 거의 항상 심장 또는 신장으로 향합니다. 또한 부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피부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멈추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붓는 건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피가 제기를 잃었다는 신호예요. 이 말을 들은 한 환자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붓기가 생겼다는 건 아직 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피가 아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피가 다시 부드럽게 돌기 시작하면 얼굴의 붓기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순환이 회복되면 심장은 부담을 덜고 신장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종은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붓기를 가라앉히고 순환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 염분과 수분의 균형 회복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얼굴 붓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 속의 염분,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몸의 순환과 부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염분은 피를 무겁게 만든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하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압력을 높입니다. 그 결과 피 속 수분이 세포 사이로 새어나가 부종이 생기죠. 특히 하루 염분 섭취량이 오적새 소금 한 작은 숟가락을 넘으면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과로하게 되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기관이 동시에 피로해지면 부종은 더 심해지고 결국
혈압 상승과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기만 해도 일주일 내 얼굴 부종이 30-40% 감소합니다. 짠 음식을 덜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라 심장을 쉬게 하는 가장 빠른 회복법입니다. 이 수분은 적게가 아니라 균형 있게 마셔야 한다. 많은 분들이 붓기를 줄이기 위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혈액을 진하게 만들어 심장과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새 정체된 혈류를 깨워줍니다. 점심 전후 한 잔, 식사 중에는 피하고 소화가 끝날 때쯤 보충. 자기 전 한 잔, 신장의 역과를 도와 수분 균형을 안정시킵니다. 하루 6거의 8잔, 총 1.62, 1.52, 5리터가 이상적이며 한꺼번에 마시는 대신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붓기가 무서워서 하루에 물을 한 컵밖에 안 마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혈중 나트륨 수치가 높고 피가 끈적했습니다. 하지만 물 섭취량을 늘리고 염분을 줄이자 3주 만에 얼굴 붓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제때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삼염분과 수분의 황금 비율, 이 두 가지는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몸은 물을 붙잡고 물이 부족하면 몸은 나트륨을 축적합니다. 즉, 한쪽만 조절해선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덜 짜게, 자주 마시기입니다. 짠 국물보단 건더기 위주로 먹고 식사 중 물 대신 식후 20분 뒤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도 심장과 신장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살순환을 돕는 이뇨성 식품 염분과 수분 조절을 돕는 식품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오이, 미나리, 팥, 바나나는 천연 이뇨 작용으로 붓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레몬수는 혈액의 산도 pH를 조절해 피를 맑게 만듭니다. 검은 콩, 호박, 시금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심장 근육의 수축을 안정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얼굴이 붓는 건 염분이 많고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물은 적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되찾으면 심장은 부담을 덜고 신장은 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피가 다시 부드럽게 돌며 얼굴의 붓기도 점차 사라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심장을 도와 붓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 순환 루틴 3단계, 복식호흡의 걷기, 온연료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붓는다는 건 피가 막혀 있다는 뜻이고 그 피를 돌게 하려면 약보다 먼저 움직임과 온기, 그리고 호흡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펌프이지만 혼자서는 피를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육, 폐, 혈관, 이 함께 도와줄 때만 온몸의 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루틴을 소개합니다. 1. 복식호흡, 심장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운동 복식호흡은 단순히 숨을 깊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심장에 여유를 주는 호흡입니다. 얕은 가슴 호흡은 심장을 계속 빠르게 뛰게 하지만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 폐 아래쪽의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즉,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부풀게 합니다.
2초간 숨을 멈춥니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10회씩만 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손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복식 호흡은 심장의 운동이자 순환의 리듬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20분 걷기, 다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심장은 피를 내보내지만 다리 근육은 그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걷는 사람은 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루 20분의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 속도가 약 20-30% 향상되고 다리의 정맥이 수축하며 혈류가 심장 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 공기가 선선한 시간대에 등을 펴고 팔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동안 복부 근육과 횡격막이 함께 움직여 심장에 돌아오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20분만 걸었는데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니라 몸이 다시 순환의 리듬을 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삶 저녁 족욕, 온기로 순환을 여는 회복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루틴은 족욕 발 담그기입니다. 38 라입도의 미온수에 발을 1분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저항이 낮아집니다. 이때 심장은 더 적은 힘으로 피를 돌릴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족욕 후에는 손끝 발끝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면 말초혈관이 자극되어 전신 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따뜻한 온기는 신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복식 호흡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걷기는 혈류를 되살리며 족욕은 혈관을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10분씩만 실천해도 얼굴 붓기는 서서히 가라앉고 피부색이 맑아지며 숨이 편안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속의 순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다시 리듬을 찾으면 심장은 저절로 회복합니다.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심장은 미소 짓고 얼굴은 맑아지고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순환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식단 가이드, 붓기를 완화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치료는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심장과 신장은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회복됩니다. 얼굴 붓기를 줄이고 순환을 회복하려면 물과 염분을 조절하는 식단이 기본이지만 그 안에서도 심장을 강화하고 혈류를 맑게 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붓기를 가라앉히는 천연 이뇨식품 부종의 원인은 체내에 머무는 과도한 수분입니다. 이때 몸의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이 미나리, 수분이 많아 피 속 나트륨을 희석시키고 신장의 배설 기능을 도와줍니다. 팥 보리차, 전통적으로 붓기 제거에 탁월한 곡물입니다.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체내 수분 순환을 촉진하고 보리차는 신장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수박, 여름철 천연 이뇨제, 당뇨가 있는 분은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신장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몸이 스스로 수분을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 식품 심장이 제대로 피를 돌리려면 혈관 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검은콩, 단호박 영은, 아보카도, 토마토 주스, 무염. 이런 식품들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이 좋아지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안정됩니다. 단,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섭취를 줄여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삼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식품피가 맑아지고 순환이 부드러워지려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 포도 자두,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호두 아몬드, 올리브유,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라이코펜, 비타민C가 혈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피부를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피로를 줄이고 부종의 근본 원인을 완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짠 음식, 젓갈, 국물, 라면,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 버터류 단 음식, 설탕, 과자, 음료수. 이 세 가지는 모두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심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특히 국물 한 숟가락만 줄여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하루 식사 예시 아침, 현미죽 플러스 삶은 달걀 플러스, 미나리 무침 점심, 보리밥 플러스, 시금치 무침 플러스, 구운 연어 플러스, 오이냉채 저녁, 단호박 수프 플러스 삶은 팥 플러스, 소량의 과일, 바나나 반개. 이 식단은 혈류를 맑게 하고 심장의 펌프 기능을 도우며 아침 붓기와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약이 필요 없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심장은 피를 돌리는 장기지만 그 피의 질을 결정하는 건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가장 오래 작용하는 약입니다. 지금 먹는 한 숟가락이 당신의 얼굴과 심장을 동시에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얼굴 붓기는 경고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붓는 걸 불편함으로만 여깁니다. 화장이 들뜨고 눈이 잘 안 떠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로만 신경을 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얼굴 붓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심장과 신장이 아직 회복할 힘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심장은 말이 없지만 얼굴은 그 침묵을 대신해 말합니다. 지금 피가 무겁고 순환이 막혀 있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병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예전엔 얼굴이 붓는 게 창피했어요. 근데 이젠 그게 고마워요. 그 신호 덕분에 병을 일찍 알았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염식, 복식호흡, 조경 루틴을 3개월 실천한 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맑아졌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내 심장은 잘 뛰고 있구나 싶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모든 몸은 이렇게 회복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스스로 회복하는 장기이고 피는 스스로 길을 찾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얼굴 붓기가 사라진다는 건 심장이 피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고 신장이 여과 기능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몸이 균형을 회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묻세요. 이 얼굴이 내 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침의 얼굴색, 붓기, 눈 밑의 윤기, 그 작은 변화들이 심장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희망의 언어입니다. 얼굴이 붓는 건 아직 심장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숨이 찬 건 아직 폐가 싸우고 있다는 뜻이며 피곤함은 몸이 쉬고 싶다는 단순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숨을 깊게 쉬고 짠 음식을 덜 먹고 하루 20분만 걸어도 심장은 다시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얼굴 붓기는 당신의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아름다운 구조 신호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병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부었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고마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줘서. 그 한마디가 심장을 살리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바꿉니다.